안녕하세요. 캐나다 알렉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교통사고 관련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. 예전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. 링크를 여기에 달겠습니다. 이 영상의 요점은 차보다는 집을 먼저 사야 한다. 집을 먼저 사고 나서 차를 갖고 계신 분들, 혹은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차를 먼저 사신 분들, 그리고 차를 살 예정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주 캐나다를 살면서 교통사고를 두 번 겪었습니다. 한 번은 제 탓, 한 번은 상대방 탓이었고요. 저도 원래 차를 안 사려고 했는데 확실히 차가 있으면은 삶이 달라집니다.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이러다가 차를 샀고요. 차가 있으니까 출퇴근도 훨씬 편해지고 장점이 엄청 많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차를 사고 나서 저 스스로한테 합리화를 하게 되면서 차가 왜 필요한지, 그럼 나는 이제 차를 사면은 우버이츠를 해서 기름값을 벌 거야 라는 약속을 저에게 한 거죠. 그리고 차를 사고 나서 우버이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주말에 쉬다가 심심해서 우버이츠를 하러 나간 거죠. 근데 차를 산 지 한 달도 안 돼서 우버이츠를 시작을 했고, 그 차가 저한테 익숙해지지가 않았어요. 어색한 상태였던 거죠.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.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게 주택가였거든요. 그 주택가 운전이 저한테는 되게 낯설었어요. T 쉐입의 도로였고, 그 직진으로 가는 사람이 항상 우선권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쪽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스탑을 했어야 했는데, 스탑 천천히 가면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, 이 도로가 이렇게 다 트여 있었어요. 그래서 차가 오지 않는 멀리서 확인을 하고 제가 가는 방향을 더 신경을 썼던 거죠. 사실 여기 없는 거를 보면 여기를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, 제가 천천히 가는 동안 여기서 차가 하나가 오고 있었고,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박았습니다. 왜냐면은 그 차도 오면서 제가 나온 걸 받고 핸들을 꺾었고, 결론적으로 제 차의 오른쪽 앞부분, 그 차의 왼쪽 부분, 앞이었나 뒤였나를 살짝 긁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덴트처럼 뭐라고 하나, 이렇게 구겨진 건 없었고요. 그냥 페인트만 서로 이렇게 긁힌 정도가 된 거죠. 그게 저의 밴쿠버에서 첫 사고였습니다. 사고 나면은 그 한국에서 이렇게 뒷목 잡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안 했어요. 왜냐면은 그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, 저 보험 가입할 때 한인 업체에서 했거든요. ICBC 한인 업체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,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 사람이랑 언성 높일 것도 없이 그냥 서로 보험 증서 교환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뒷목 잡을 것도 없는 거죠. 나와가지고 서로 차 데미지 먹은 거 각자 서로 사진 찍고, 또 증서 서로 거 교환을 하고,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도 교환을 했습니다. 집에 가서 그 ICBC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. 전화해가지고 내가 언제 어느 거리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다 설명을 하면은 그 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. 누가 얼마나 잘못했고 그래서 일단은 사고가 나면은, 물론 놀라시겠지만 놀라지 마시고 그냥 그 증서만 교환을 해줍니다.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. 캐나다도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사진이나 동영상 많이 찍으셔서 그 ICBC에 할 때 전화하면 되고요. 결론은 역시나 제가 100% 잘못한 걸로 나왔고요. 그래서 그분은 제 보험료로 차도 고치고 병원도 가셨을 거예요, 아마. 그 ICBC에 클레임을 하게 되면은 번호를 하나 줍니다. 그 번호를 가지고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번호가 2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당장 고치실 필요는 없고요. 2년 안에만 고치면 됩니다. 그게 제 첫 번째 사고였습니다. 그래서 우버이츠 같은 거 하면 좋긴 한데, 차를 처음 사고 나서 운전하는 연습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아무리 운전 기간이 기신 분들은 차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몇 개월 있다가 우버이츠 같은 거 하시면은 더 사고의 위험성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한 50불 벌자고 나갔는데 결과론적으로 몇천 불을 잃고 온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우버이츠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사고는 그 사고가 나고 한 3개월 있다 났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차에 무슨 귀신이 붙었나? 3개월 전에 사고가 났는데 또 사고가 나나? 물론 그때는 그 사람의 잘못이었어요. 이게 겨울이었고요.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, 제가 그때 청소기 회사 다닐 때 퇴근을 할 때 다리를 건너거든요. 다리를 건너고 나올 때 이렇게 P자 도로로 나오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교통 체증이 있던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슬슬 밟았는데 뒤에 차가
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뭐 미끄러진 건지 아니면은 충분히 밟지 않은 건지 저 뒤를 박았어요. 근데 이게 꽤 세게 박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느껴지기에 쾅 이렇게 뭔가, 왜냐면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상태였고 쾅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머리도 쿵 박았어요. 저도 이게 브레이크를 놓쳤으면 제가 또 앞에 차를 박을 뻔했던 거였죠. 그 충격을 제가 오롯이 제 몸으로 다 받았습니다. 나가보니까 뒤에가 이렇게 범퍼랑 위에가 이렇게 조금 찍혀 있다고 그래요. 그 차가 SUV라서 제 차보다 조금 위를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패여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도 뭐 이제 두 번째 사보니까 놀랄 것도 없죠. 그리고 사진 찍고 또 증서랑 BCID 교환하고, 근데 어쨌든 그 차는 저보다 큰 차였고 또 그쪽에서 박았기 때문에 제가 더 몸에 뭐 충격을 더 받았으니까 그쪽에서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바로 전화해,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 차가 와서 날 박았다. 결론은 그쪽 100, 저 0. 한국은 뭐 약간 7대3, 6대4 이렇게 가는 게 많다고 들었어요. 100대 0을 안 준다고. 근데 밴쿠버는 100대 0을 잘 주는 것 같아요. 제가 두 번 했는데 100대 0, 100대 0이었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만약에 그 분께서, 그 사람도 아마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연락이 따로 왔습니다. 너만 괜찮다면 보험 처리를 안 하고 고치는 비용을 돈으로 주고 싶다. 왜냐면은 보험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보험료가 오르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싫으니까 제 차값 그리고 약간 보상금 같은 거를 캐시로 주고 기록을 안 남기고 싶은 거죠. 사고가 되게 가벼운 사고였다라면은 그냥 차만 고쳐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충격을 이렇게 뒤에서 쾅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왜냐면은 이게 제가 그 사고 날 당시에 몸이 긴장해가지고 아픔을 못 느낀 걸 수도 있고 이게 뭐 몇 주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. 보험 번호를 가지고 차도 고칠 수 있고 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병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그분이 이렇게 제안한 거를 거절하고 저는 병원을 다녔습니다. ICBC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. 너 몸 상태 어떻냐? 병원 잘 다니고 있냐? 그랬더니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엄청 많이 줬대요.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 비쌌었고,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준다. 그래서 얼마 금액을 저한테 제시를 했었고요. 저도 보험을 가입을 도와주셨던 분한테 이런 상황이 있고, 이 금액을 ICBC에서 제안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은 너가 난 사고에 적정한 금액이다. 그래서 그냥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. 알겠어. 그럼 나 그거 받고 이제 추후에 컴플레인 안 할게라고 사인을 했습니다.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.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사고를 경험을 했고요. 특히 이제 밴쿠버 겨울은 해가 짧잖아요. 그래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또 한국이랑은 다르게 여기 교통이, 전 제일 헷갈렸던 게 좌회전. 그러니까 좌회전, 비보 좌회전인데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,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운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. 일단은 한국이랑 크게 다른 점은 스탑 사인이 있어요. 스탑 사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풀 스탑을 해야 되고요. 또 좌회전 같은 경우도 초록 불 때도 좌회전 사인이 없는 경우는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. 단 반대쪽에서 차가 안 올 때, 이런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. 초록 불 때 살짝 앞에 미리 가 있다가 주황불 바뀔 때 가고, 이런 거,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어려웠어요. 근데 지금은 그래도 무난하게 잘 하고 있고요. 저의 마지막 사고가 거의 2년 전이었습니다.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금 잘 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캐나다 여러분들도 겨울이 됐는데 사고 안 나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밴쿠버에서 혹시 사고나 이런 보험 과정을 겪으셨던 것 중에 꿀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른 구독자분들과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어제가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.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전자북을 하나 써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이번 연 말까지 다 쓰고 내는 게 제 목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썼는데 재밌어요. 그래서 아직 어떤 내용을 쓸지를 몰라서 여러 가지를 쓰고 있고요. 그래서 주 내용은 제 백그라운드 잠깐 얘기를 하고 이민, 캐나다 취업, 그리고 캐나다 생활,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게 잊고 있던 시절이 떠올라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좋고요. 목표는 이번 연말입니다. 아니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.
그래서 혹시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